안녕하세요. 신동영감사입니다. 이번 주제는 근로감독 시에 자주 지적되는 사항 중에서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는 거죠. 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를 하나만 꼽자면 역시나 근로계약서겠죠.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들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이 되는 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보겠죠. 근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요. 그러면 시작부터 뭔가 다 꼬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.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일용직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지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관련해서 제가 실무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. 수습 같은 경우에 수습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을 잡아두면 또는 1개월을 잡아둔 경우에 그 기간을 안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. 왜냐면 그 사이에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수습 종료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계약서 쓰기가 좀 불편한 거죠. 그래서 쓰지 않으셨다가 그 입사와 퇴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고 어떤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돼서 처벌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래서 계약서는 입사했을 때 곧바로 쓰시는 게 좋고요.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루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약서를 쓰지 않으시면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입니다. 근로계약을 할 때는 임금이나 근로시간, 주휴일, 연차휴가 관련된처럼 필수 기재사항들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요. 근로감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없는 부분 또는 왜 공휴일만 써있냐, 대체 공휴일도 써야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걸 명확히 써라, 이런 것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혹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던 사업장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그런 부분들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을 미명시한다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. 기본급 200만원, 연장근무 50만원인데 가로치고 월 몇 시간의 연장근무가 50만원인지 그렇게 구분해서 명확히 쓰는 부분이고요. 이런 업장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어떤 분쟁이 됐을 때 금전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.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 연장근무 수당 못 받았다,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임금의 구성 항목을 고정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무로 나눠서 꼭 쓰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임금 또는 연봉의 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정규직인 거예요. 근데 계약서를 쓸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,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한 4, 5년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얼핏 보면 마치 계약직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그거는 계약직이라서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연봉을 만약에 5천이라고 하면 연봉 5천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는 개념이지 근로계약기간을 그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근로계약기간은 언제다. 그래서 그 입사일을 써주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연봉 5천이라고 쓰고 임금의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그런 걸 그냥 실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연봉 5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주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봉 5천 줬는데 2024년에는 계약하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나는 너 계약서 이렇게 썼으니까 너는 이제 해고해도 돼. 너 계약 종료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. 연봉의 적용기간을 쓴 거지 근로계약기간을 쓴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걸 혼용해서 쓰지 말아라 라고 하면 항상 지적을 받는 경우입니다. 그 다음에 아주 가끔 발생하는 일인데요.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했어요. 근데 너무 오래전에 써놔서 그분이 잊어먹어서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나는 못 받았다,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해 또는 별도로
당신은 근로계약서를 수령했다. 우리가 뭐 어디 갔을 때 뭐 물건 같은 거 받으면 수령함이라고 해서 확인 사인을 받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교부를 입증할 수 있게 보통 근로계약서상에 교부받았음 이렇게 해서 별도로 사인을 받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계약서를 쓰고 한 번씩 나눠갔잖아요. 거기다 써놓고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으면 설령 그분이 나 계약서 못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정말 잊어먹어서 안 쓴 줄 알고 알 때 그 사업주가 그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노동관계법 취지에 반하는 문구를 포함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. 여러 가지의 그런 특수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쓰는 건 좋은데요.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장 근무를 시키면 너는 무조건 해야 돼. 4대 보험은 안 들기로 해. 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야 돼. 그런 내용들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합법적인 내용들을 쓸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각을 하게 되면 뭐 징계를 하겠다.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라. 이런 내용들은 쓸 수 있어요. 근데 불법적인 내용들, 그런 내용들은 근로계약서상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사항이 있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쓰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. 근로계약서는 노무사랑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시로 점검받고 체크를 받겠지만 혹시 노무사를 쓰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만큼은 뭐 본인들이 쓰는 걸 검토를 받거나 의뢰를 하셔서 충분히 그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현실도 반영하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또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책들에 잘 담아놨으니까 갖고 계신 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 보면 계약직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, 수습 근로계약서는 또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, 계약서는 누구랑 써야 되는지, 뭐 프리랜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등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거 말고도 뭐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서 근로감독 할 때 지적되는 사례에서 근로계약 파트 외의 부분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